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스모킹건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 송치할 때 포함됐다고 이 보시나요? 사건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근데 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공개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저희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건 국민들한테 대한 도리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 생각을 받아요. 그건 모릅니다. 검찰 조사가 저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사람이 한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부분은 비약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께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맞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희로서는 그러한 제보가 있었던 이상 거기에 대비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아꼈던 것일 뿐이고 만약에 그 기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만약에 공무원이 그랬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랬다면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고발을 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공범의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스모킹건 계속 물어보는 게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그 주인이냐. 이게 핵심인데 예. 그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렇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정열 변호사가 두 가지로 좀 고발했어요. 하나는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해경공 김 씨에 대한 경찰이 수사가 미진했다. 그 두 가지를 갖고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정열 변호사 주장은 스모킹 건이 있긴 있다. 예. 근데 이제 밝힐 수는 아직은 밝히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진행 중에 결정적일 때 재판이 좀 불리하면 카드로 내겠다. 예.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스모킹 건이 아직 뭐라고 이정열 변호사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거라는 게 뭔가 좀 증거를 자기가 좀 갖고 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인 것 같고 예. 또 하나 이정열 변호사 얘기한 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예. 김혜경 씨 계정을 여러 사람이 그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좀 같이 쓴 것 같다. 예. 문법이나 말투나 이런 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스모킹 건을 밝힌 건 아니라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인터뷰에서는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범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공동으로 운영될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다. 이정열 변호사 입장은 그거거든요. 그렇죠. 공동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김혜경 여사 만약에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공범이 되는 거죠.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요. 하면. 이거는 내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왜냐면은 그 트위터는 혼자 쓰는 건지 아닌지 보면 아는 거거든요. 예. 내가 쓴 글이 아닌데 올라간다 그러면 누군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면은 만약 그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면은 공범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트위터 계정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는 트위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안 한다. 계정 주인도 아니고 글을 쓴 적도 없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아예 안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열 변호사 얘기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근데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분명히 제보를 했는데 경찰의 수사가 여기까지는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혹시나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한다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방금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이정열 변호사는 좀 신중해하는 분위기고 예.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검찰 수사 속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의뢰인들의 예, 동의를 구해서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변호사 이정열 변호사가 스모킹 건을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신중하지만은 나름대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경찰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손정현 원래 이렇게 합니까?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모르게 좀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수사는 밀행성이라고 해서 비밀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고인 측, 피의자 측에서 알게 되면 선제적으로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라든가 입을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알려주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당장 다음 달 13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공직선거법상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측에서도 결정적인 증거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경찰도 법정에서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혹여라도 그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전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경찰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다 피고인 측에 올리지 않고 피고인 측이 전체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열어보는 시점은 기소되고 나서 형사재판이 시작될 쯤 그때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고발인 측에서도 지금 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요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이정열 변호사와 그 고발인 측 입장은 수사기관 못 믿겠다. 다 냈는데도 혹시라도 본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용 어떤 증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지금 경찰 수사를 좀 못 믿는 분위기.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박성배 변호사님. 김혜경 씨가 트위터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내가 이런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으니 트위터 쪽에 그거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원래는 경찰이 지난 수사 과정에서 트위터 본사의 계정주가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여러 다른 간접 정황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트위터 계정 주인이 스스로가 이게 내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맞다고 하면 트위터 측에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주인이 아닌데 물어본다고 답이 오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정열 변호사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하는 본인이 트위터 본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데 그렇게 억울하다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의혹 해소 차원에서는 한번 문의하고 그 답변 내용이 어떤지를 밝혀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의 진술 내용이 좀 더 진실에 부합하다는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화끈하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 또는 김혜경 역사가 본사에다가 이 계정 주인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누군지를 밝혀달라고 하면 말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만 확인해 내가 아닌 것만 거예요. 확인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은 이재명 지사 쪽 얘기는 아내의 이메일과 휴대전화가 다 넘어갔다. 다 도용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3자가 김혜경 여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은 만약에 본사에서 이거 김혜경 맞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뭐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 둘 다 도용되기 때문에 문의를 해본들 널 답변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은 그걸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대전화하고 이메일이 도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을 게 없다. 또 하나가 이제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것도 이제 김혜경 씨 쪽에서 억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만약 임하게 된다면 그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를 좀 내면은 좀 확실할 텐데 지난 2016년 7월 달에 끝번호는 44 번호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죠. 기종만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를 하고 휴대폰은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해서 그걸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를 하면 상당 부분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제출 안 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물론 뭐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은 설명을 하죠. 송치되기 바로 24시간 전에 바로 그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다. 진작에 좀 일찍 내놓으라고 했으면 찾아서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내놓으라고 해서 아직 못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빨리 제출하는 게 거기에 있다 없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제출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좀 빨리 좀 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이게 휴대폰으로 작성한 글들이 있기 때문에 내 휴대폰에서 그런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끝이죠. 예. 그래서 휴대전화를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7개월 수사하면서 우리한테 한 번도 휴대전화 제출하라고 요청을 안 했다. 예. 24시간 전에야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항변하는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제출해서 그 흔적이 없다고 하면 말끔하게 의혹이 해소될 사안인데 경찰이 굳이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사용을 중단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서 찾아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쪽이 맞다는 걸 단정할 수 없는 이상은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도 아이폰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지금 더 이상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방안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정이 있고 이메일이, 이게 좀 복잡해.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이 적혀 있는 이 출처가 어딘지 나왔는데 당시에 비서실에서 만든 이메일 주소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김혜경 여사의 이제 비서관, 그러니까 의전을 담당했던 비서관 예. 쪽 얘기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 그러니까 KHK는 김혜경이죠. 이거 뜻하고 이메일은 자신이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숫자는 앞에 08 나오는 거는 이재명 이메일 같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 만든 거는 비서실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메일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메일은. 이걸 도용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그게 하는 도용당했다는 겁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는 앞서 이정열 변호사도 이 만약에 트위터 계정을 아마 김혜경 여사 이름을 했다고 얘기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재명 지사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이런 얘기는 아마 외부에서 그렇게 짜맞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김혜경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아니 부부간에 고향이 어디냐고 묻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은 전 함께 썼던 것 같고 이메일도 비서관 쪽에서 만드는 걸 보면은 이메일이라든지 이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여론 공방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그때 이미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손가락 혁명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강력한 이른바 그 인터넷 지원군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또한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 하는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서진에서 이메일 계정을 당시에 뭐 시장이었는데 시장의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데 여사의 이름을 갖다가 이메일 계정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뭐 지사 후보의 부인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트위터 계정, 이메일 계정을 그 지사하고 가까운 사람의 거를 좀 저 의심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은 예. 지사하고 가까운 이메일이나 트위터 계정을 쭉 취합을 해서 그 측근들이 다 관리하는데 아마 지사 부인도 거기에 들어갔을 개연성을 또 그것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으로 트위터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트위터 계정이 해경궁 김 씨가 내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실지가 그 이메일 되고 트위터 계정이 된 거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누군가 측근이 공유하면서 적절히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선거 때 썼던 중고폰은 다 뭐 모아서 뭐 없앴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폰을 제출 못하는 이유가 저 해경궁 김 씨가 트위터 계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또 모든 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좀 두려움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 아마 직간접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자꾸 좀 높아지는 거는 사실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은 손정에서 이 계정이랑 핸드폰 번호가 누군가가 도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주변 측근일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의전 비서관이 얘기는 이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6명에서 7명이 공유를 했고
김혜경 씨는 이 이메일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메일 계정은 만들었지만 결코 트위터 계정은 만든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혹여라도 이 이메일의 존재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트위터 계정이 의사에 반해서 또는 뭐 암암리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만들어졌을 가능성,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다른 캠프 내에 다른 사람들이 유용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예.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아까 이정열 변호사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올렸을 3만 건 되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캠프 내에서 김혜경 씨 몰래 이런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지고 이 글에 대해서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이걸 수사했는지 여부, 공범이 존재했을지 여부를 지금 이정열 변호사 그 고발인 측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가 뭐 새벽 1시에 SNS로 부부가 무슨 SNS로 대화를 나누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을 했었는데 사실 좀 SNS를 자주 하는 부부긴 했었어요. 연령에 비해서.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저희는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SNS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아내 김혜경 여사는 SNS를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고 예. 이재명 지사가 하는 걸 같이 보면서 이제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 SNS를 할 때 밤 1시에 공연 얘기를 했던 것을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다른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예. 아내하고 하면은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데 SNS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SNS를 한다는 얘기지. 부부끼리 누워가지고 뭐 여보 나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그 봐라. 1시에 공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부부가 하겠느냐라고 예.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SNS를 두 사람이 같이 보면서 할 때 제3자하고 누구하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3자는 요걸 상당히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3명도 아니고 더 많지 않겠느냐. 더. 그래서 이런 뭐 혁명군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이걸 공유하면서 누가 들어온지 본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예.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나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예. 이거는 부부가 김혜경 여사의 것이 아니다. 예. 라고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김혜경 여사도 봤다고 얘기하면은 이 계정이 누군지를 알지 않았을까요? 예. 같이 누워서 이재명 지사 봤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조금 그러니까 좀 아무리 의심이 부부 가네요. SNS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부가 SNS로 대화하기 쉽지 않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같은 집에 있다면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경찰 검찰에게 공을 던지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지켜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내 분란이 더 커져 보이는 것,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모두 나와서 다 풀어놓고 조사에 응하고 난상 토론하고, 저희도 이미 온오프 정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본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당이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체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사 검찰 경찰에서 뭐 그런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내 분란이 당내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박 professor,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방금 이종걸 의원 얘기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보통 정치권이 그러잖아요. 막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대방 이거 지금 검찰 조사 중이다. 우리가 할 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상대방이 그러면 또 역공을 펼치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법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법적인 문제를 남겨놓고 지금 이종걸 의원 하는 얘기는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냥 침묵시킬 것이냐. 검찰이 기소했으면 기소했나 보다. 1심 지켜봐야지. 또 1심에서 항소심 가면은 항소심 지켜봐야 되지. 또 상고심 가면은 상고심 지켜봐야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면 이거를. 예. 앞으로 2년 3년 그러지 말고 당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더더욱이 집권당이고 또 지금 바깥으로는 적폐와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청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두에 민주당이 서 있잖아요.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어떤 응징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 진상을 밝혀가지고 밝힌 만큼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은 그 자체가 집권당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야당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목소리를 높여야 말이 맞는 것이지. 우리는 이게 지금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가 침묵을 지켜버리면은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 지켜보는 것도 지겹고 이거 앞으로 3년 가버리면 그때까지 아무 말 못할 거냐라고 하는 그 이종걸 의원의 얘기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럼 당 자체적으로 판단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유영걸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지금 진보에서 좀 분열이 지금 많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찬반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김경수,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엉성하게 수사를 하고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게 가혹하게 수사하냐. 이런 전 법무부 장관 또 얘기도 있거든요. 또 이종걸 의원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갈수록 지금은 조그만한 불이지만 갈수록 이게 불이 들불이 되고 산불로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거랑 합쳐서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여당의 대권 후보가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가 낙마하고 또 이재명 지사까지 또 낙마하면 대권 후보 하나하나가 다 걸러지는 거 아니냐. 네. 무슨 그 집권 세력 내에서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는 좀 해결을 좀 봐야 된다. 특히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 출신으로서 너무 법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예.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좀 대범하게 좀 크게 보고 본인의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본인이 뭐 억울하면 법적으로는 끝까지 가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의혹이 자꾸 쌓이고 국민들이 또 여론조사 해보면 경찰 수사에 일리가 있다고 또 대답이 또 의외로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 집권 여당에 가는 길에 너무 장애가 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예. 빨리 윤리위원회 통해서 당 윤리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통해서 직권 조사를 해서 빨리 수습하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정혜 선생님 또 김혜경 여사 부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저는 그거보다 지금 앞서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라는 참고인 조사 때 나온 의전 비서관의 네.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메일 계정 만든 사람이 사실은 그 비밀번호가 6명, 7명이 공유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조사를 다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이 6명, 7명을 모두 다 부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모두 다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김혜경 씨 측에 혹시 스스로 자진해서 미국 본사에 요청해서 예.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경찰 조사가 수개월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수사 기록이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조속하게 판단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검찰 또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